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 경제를 강타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급락하며 단 하루 만에 약 12억 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했지만 이후 놀랍게도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 11월 FTX의 붕괴로 또 한 번의 큰 폭의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약 16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하루 만에 청산됐지만 결국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는 급락했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22억 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했지만 이후 다시 완벽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언제나 이러한 큰 뉴스가 터질 때마다 바닥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는 끝이다 라고 확신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오히려 새로운 반등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발언은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 무역 전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24시간 만에 193억 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이었으며 FTX 붕괴 때보다 10배 이상 큰 수치였습니다. 그 결과 약 166만 명의 트레이더들이 자산을 전부 잃었습니다. 이후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약세장 진입을 경고하며 앞으로 더 큰 고통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실제로 일어날지 그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이번 조정이 왜 유난히 심각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한 코인과 불가능한 코인을 비교해보면 극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니스왑과 랜더는 최대 100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트레이더가 자신의 자본 100배 규모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번 폭락 기간 동안 이 두 코인은 거의 80에서 90% 수준의 순간적인 급락을 겪었습니다. 이는 가격이 반대로 움직일 때 레버리지 포지션이 얼마나 빠르게 강제 청산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반면 주요 거래소에서 레버리지 옵션이 없는 넥소나 오리진 트레일 같은 코인은 이번 조정장에서 15% 미만의 하락에 그쳤습니다. 이 사실은 이번 폭락이 단순한 공포 매도 때문이 아니라 레버리지 구조가 붕괴된 결과였음을 보여줍니다. 레버리지는 투자자가 자본을 빌려 포지션을 키우는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10배 레버리지를 쓰는 트레이더는 $1000로 $10,000 규모의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10배로 커지지만 반대로 단 10%만 하락해도 전액 청산당합니다. 즉 본인의 자본이 완전히 사라지고 거래소가 포지션을 강제 매도하면서 시장 전반에 강력한 매도 압력이 형성됩니다. 이 상황이 수백만 명의 트레이더들에게 동시에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대규모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청산 폭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근 레버리지가 가능한 코인들에게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레버리지 포지션을 추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트레이더가 같은 방향의 포지션을 잡고 있을 때 가격이 조금만 반대로 움직여도 대규모 청산이 발생해 시장 전체가 폭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거래 수수료 절반을 다시 환급받는 방법 아직 모르시나요? 단 5분만 투자하면 평생 수수료 돌려받는 셀퍼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보세요. 시스템 내 레버리지 축적 정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결제 약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미결제 약정은 아직 청산되지 않는 레버리지 포지션의 총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 지표가 상승한다는 것은 더 많은 트레이더가 레버리지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하락할 경우에는 그 포지션들이 청산되거나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 초부터 최근 폭락 직전까지 미결제 약정은 약 1000억 달러에서 1400억 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즉 불과 9개월 만에 약 40% 증가한 셈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약 15%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 말은 이번 상승이 실제 현물 매수세보다는 레버리지 증가에 의해 만들어진 불완전한 상승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시장이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한 롱 포지션들로 붐비기 시작했었고 결국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자 그 과도한 레버리지는 역으로 작용하여 폭락을 촉발했습니다. 최근 폭락 이후 미결제 약정은 약 700억 달러 수준으로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는 레버리지 리셋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며 올해 초 관세 충격 때보다 더 큰 규모의 정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측정 방법은 비트코인 청산 히트맵입니다. 히트맵은 손절 구간이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밝은 색일수록 청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의미합니다. 마켓메이커 또는 세력들은 이러한 구간을 의도적으로 자주 이용합니다. 가격을 그 구간까지 밀어 청산을 유도하고 자신들의 대규모 주문을 효율적으로 체결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폭락 전 히트맵에서는 가격 바로 아래 구간에 손절매 주문이 대거 쌓여 있었고 그 지점이 실제로 청산 폭포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히트맵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7천 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약 30억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 청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10만 달러까지 하락할 경우에는 약 1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 청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시장에 남아있는 과도한 롱 포지션을 완전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단기적으로 한 차례 더 하락할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가격 위쪽에는 아래쪽보다 약 30배 많은 유동성이 쌓여 있습니다. 이는 최근 하락장에서 숏 포지션이 과도하게 누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첫째로 미결제 약정이 완전히 리셋되었고 둘째로 레버리지 포지션이 하락 쪽으로 과도하게 쏠린 상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약세장 직전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새로운 상승장의 전조에 가깝습니다. 이 조합은 대체로 필요한 레버리지 정리 과정을 끝내고 시장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건전한 기반을 회복했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3번의 주요 청산 이벤트, 20년 3월, 22년 11월, 그리고 25년 2월을 돌아보면 모두 급락 이후 약 한 달간의 횡보를 거친 뒤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2020년의 경우에는 한 차례 더 조정이 있긴 했지만 결국 더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러한 연쇄 청산이 발생한 이후에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늘 강하게 회복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사이클의 추세를 판단할 때는 주로 200일 그리고 365일 이동평균선이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됩니다. 이번 폭락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이 두 지표 모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사이클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로 판단됩니다. 최근 사태로 인한 상실감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매매에 나서기보다는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